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충훈입니다. 정법의 인문학, 오늘은 주역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 9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이 9번째 개는 이 풍천개입니다. 요거는 이 풍을 뜻하는 거고요. 오손풍. 풍은 자 겸손하다는 주역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천, 하늘이랍니다. 하늘은 강건한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풍천이란 개고, 그 다음 이 개의 설명을 뭐라 했냐면 소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축. 왜 소축이냐 하면, 소는 작다는 의미이고, 축은 쌓는다는, 축적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적하려면 이제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의미로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주역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개를 보면 여기가 이 6이잖아요. 이 5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6, 5인데, 여기 6, 5인데 이게 또 음이잖아요. 음이다 보니까 다 양속에 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은 다른 말로도 소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음이니까 나머지 하나의 이 축이 또 한편으로 오면 제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한다,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을이 이 주위에 다 갑만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이제 풀이하고 싶고, 이제 왜 이런 이 9번째 기에 이 풍천개를 서예를 놓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말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이 흘러가고 이제 가깝게 지난번에 이제 사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설명해 드렸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귀다 보면, 또는 사귀는데 동급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과거에서는 이 갑을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잘 살펴보고,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할 건가, 그게 바로 그 정법의 인문학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각각 을의 입장에서 을은, 즉 소축, 이제 소축에는 말 그대로 작은 것이 뭔가 쌓이려면, 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요 개는 그렇게 이름을 드렸고, 개사 부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이 소축은 형이다라고 되어 있네. 형은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원형의 이정에서는 여름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여름은 어느 정도 중간적이다. 앞정 부분, 즉 소축의 만약에 이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참 을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하려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을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축은 처음에 시작 단계 이후에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그때 발생되는 문제다. 그런데 밀운부루, 밀자는 빽빽한 밀자잖아요. 이런 단어가 많이 있네. 밀운부루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구름은 가득한데 왜 비는 안 오나, 그럴 때 이제 밀운부루라고 씁니다. 이제 구름은 빽빽한데 비가 오지 아니한다,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왜 안 오냐니까, 자서교라, 이 교자는 교회 교자거든요. 자자는 이제 명사 앞에 있을 때는 몸에서 상소나 시간에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자지 뭐뭐로부터
장소를 뜻할 때는 뭐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쪽 교회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좀 이상하죠. 뭐 너무나 함축인데, 그러니까 가벌관계에서 얼은 초기에 이루어진다. 근데 비는 구름 빽빽한데 비는 오지 아니한다. 이유가 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좀 너무나 함축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바람이 있고, 이렇게 요 바람이라 했잖아요. 바람이 있고,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있다면, 이 구름은 기본적으로 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보면 따뜻한 바람이라면 찬바람이 만나야 되고, 찬바람이 만나려면 따뜻한 바람이 만나야, 음과 양이 만나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또 이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바람이 샥 불어 가보면 구름을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휘쳐 가버리면 비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하나가 부족하게 있다. 그게 아직까지 응하지 못한, 양과 음이 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음과 양이 응하지 못하는 형상이 바로 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할 때 동을 만약에 양이라면 서는 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과 음이 서로 마주쳐야 되는데 음이 서쪽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양이 뭐 찾아가려고 해도 험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꼴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역은 북기치가 개를 그리고 이렇게 개를 그리고 요 개 형상을 보고 주의 문왕이 요 개에다가 개사, 즉 개에다가 설명을 달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왕의 아들 주공이 요 효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데, 왜 이렇게 이제 그럼 이 개사를 문왕이 언제 썼냐면, 이것도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는 아니지만 주나라의 그 당시에 주의 문왕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역사 보면 하은주라 하잖아요. 그렇죠? 하은주 또는 상나라라기도 하는데, 하은주는 하는데, 이 주나라는 이 문왕의 아들 주공이 이제 세운 나라인데, 그 앞에 언날의 마조왕인 이 주왕, 이때 주나라가 아니라 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 폭군을 저질렀대요. 폭군으로 해가지고 삼촌을 뭐 시키면서 정치를 좀 잘하고 하니까 뭐 진짜 너희 간에 7개 뭐 구멍이 있다 등등 해서 말이 많다는데 한번 보자 해서 배를 가르기도 하고 뭐 등등 그렇게 많은 이상한 일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왕은 거기에 어디 있었냐면 서쪽에, 중국의 나라를 그려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면 주나라 여기 있다면 여기에 이제 문왕이 이제 주왕이 이제 요 서쪽으로 감옥을 이제 이직유리라는 지역이라 하는데 유리옥에 뭐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문왕이 승인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서쪽으로 찾아오니까 주의 주왕은 좀 짜증났겠죠. 그래서 이 문왕을 유리옥에 가둬 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옥소에서 쓴 게 요거 이제 주에게 개사 부분이다 얘기를 하네요. 이제 그 뜻을 풀려면, 즉 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동쪽에 가가
주왕을 좀 설득시킨다든지 백성들 많이 교화를 했었으면 나라가 태평성대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다. 결국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밀운 두루 빽빽, 구름은 빽빽하지만 비가 오지 아니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손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현재적 풀이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제 풀이하고 싶은데, 세상에 갑이 만약에 양이라면 음이 될 수도 있겠죠. 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이 이제 비가 올 수 있는 이런 잘 형성이 있는데 음이 자꾸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과 양이 조화가 안 돼서 모든 일이 잘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강론 부분 설명하고, 이제 끝으로 이걸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만약에 점을 치면 어떻게 될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풍천 속에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초구라 되어 있네요. 초구가 여기가 첫 번째 양이 왔기 때문에 초구라 하고요. 복자도 하기무 길이다. 돌아온다, 회복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는 몸에서부터, 도로부터 돌아온다. 그렇게 한들 하기무. 뭐가 어려움이 있겠냐? 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돌아온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내가 어리면, 이제 갑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림을 인식하는 것, 내가 소축임을 작게 쌓는 그러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스스로 자각해서 안다나. 그렇게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길하다. 그런 뜻이고요. 견복길. 견복이라는 말은 견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견인에서 돌아오니 길하다. 견인에서 돌아오는 게 나무에 있어. 야, 네가 어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주든 멘토가 알려주든 누가 알려주는 그걸로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린 걸 안다는 것은 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탈복, 복자는 차축을 많이 하거든요. 술에. 여자는 탈성자, 이제 술의 여자인데, 탈자는 벗어날 탈자. 차축, 이제 술에서 차축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서로 반목하는 것과 같다. 즉, 어리이란 관각과 어리 관계 입장에서 어리 기분 나빴다고 벗어나버리면 서로 반복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반복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유부,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 어떻게? 유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혈거 척출, 척은 들어올 척자거든요. 피가 가고 두려움이 나간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다. 즉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구호, 그 다음 믿음이, 여전히 또 믿음을 강조하네요. 믿음이 있다 보면 연녀, 연자는 서로 연결할 연자거든요. 연결된 것 같다. 서로 각과 어리 서로 믿다 보면 한 몸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된 게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부가 서로 린자는 이웃 린자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서로 같이 나눠져 있다. 누구한테는 각과 어리 서로 나눠져 있는 꼴이다. 기후기처 상백제. 기후기처 비가 오고 비가 그치네요. 비가 오면 또 비가 그치겠죠. 이 표현은 여기 보면 처음에 우리가 괴사 부분에 미륜 불오라는 말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반대입니다. 비가 오고 비가 그친다. 빽빽한 구름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네요. 이와 같이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이와 같이 이웃끼리 각과 얼과 간에 서로 어떤 부를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덕을 숭상할 이 제자는 머리에 인다라는 씻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씻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가 오고 비가 결국 바람이 불어서
구름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결국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졌으니 다 덕을 숭상한 결과 때문이다. 근데 덕을 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부정력, 부자가 이제 여자 부자인데, 근데 정자는 이제 이 원형 이정할 때 끝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자는 걱정하려. 부인이 끝을 걱정을 하는 행복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우리가 각과 을을 맺었을 때 항상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혈거 척출이 되지 않냐고 요탈복 상태로 계속 의심을 갖고 가다 보면 이제 부부는 이제 결국 이성에서는 을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계속 나는 미래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다 보면 월기망 달이 중천했던 행궁인이 그와 같이 군자가 정벌해도 위험하다 그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미룬 부루 자서교라고 얘기할 때 군자가 문왕이 서쪽에 있다 보니까 저 동쪽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위력에 가져서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 행국과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동쪽에 무리들이 그래서 주의 왕무리들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런 월은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잔등 세력이 가망 있으니 군자는 이제 여기서는 또 누구를 뜻하냐면 문왕을 뜻하겠죠. 그죠? 문왕이 정벌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행국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을월 관계 입장에서는 을이 계속 갑을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군끼리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군자는 이때 갑이겠죠. 갑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 그런 상당히 어려우니 을은 이와 같이 군자가 갑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정리하면 안 된다. 어떨 걱정하지 말고 계속 도와라. 바로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 과거의 책에 해원 생각에도 설명을 해놨다시피 우리가 여기 과거에선 해원 생각 원에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각각 을의 입장에서는 취할 행동이 갑은 을한테 겸손을 해야 되고 겸손하는 방법이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을은 갑한테 뭘 해야 되냐면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갑을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효사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을은 갑을 입장에 믿어야 된다. 뿔뿔로 써놨으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믿어야 된다. 그렇죠. 직장에서 갑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사장이라면 을은 이제 종업이라면 일단 뭔가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사 인생살이가 편하려면 항상 집안에서든 바깥에서든 항상 갑과 을이 있을 수 있다. 갑은 누구냐? 바로 뭔가 모르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준다면 주는 사람 그냥 갑이 부모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부모가 연로하고 자식이 나이가 어떤 경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봉양을 한다면 자식이 갑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것이 바로 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갑의이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믿어야 된다. 값을 믿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믿지 않냐면 내한테 받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 이제 주위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항상 하는 뭐라고 하냐면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성을 다하지 않냐고 그러면 뭔가 이룰 수 없겠죠. 아까 말한 대로 위는 불어 하물며 구름이 비가 되려면 양과 음이 잘 교합이 응해내려면 다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성이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존경을 해야 된다. 경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할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존경할 마음이 있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을 잘 듣는 게 바로 존경입니다. 내가 이거 하라고 하면 시키면 또 잘 하는 게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 겸, 요 성이 있어야 어른 뭔가 모르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역에는 우리가 문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 한탄의 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처럼 9번째 풍천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30몇 번째 계인가요? 거기 보면 지화라는 계가 있습니다. 지화 명익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시 또 그 당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계가 나왔다. 저 풍은 오선풍이니까 오고 여기 천은 1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 던제가 1이 나왔고 두 번째 바람의 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걔가 4번 1이 있다 그러면 잘 안 된다. 뭔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 뭔가 모르게 제가 정성을 좀 더 기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더 갖추는 것이 이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시기 아니다. 연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 상대방한테 진짜 마음이 들면 내가 좀 더 상대방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화장을 한다든지 좀 더 많이 갖춰놓아야 많이 어떤 미래의 풍족함이 생기지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군데 제가 설명할 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부 이렇게 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경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른 성공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인생생활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이유가 내가 갑인지 내가 어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각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밥을 얻어먹어야 입장에서는 남편이 밥을 얻어먹을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내가 어떻게 어리거든요. 그뭐 좀 가쁜 말을 잘 들어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숟가락 갖다 놔라 숟가락 갖다 놔야 돼. 그래야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바로 그런 지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갑인지 어린지 내가 어린데 갑으로 내가 행동했나 아니면 내가 갑이면 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했나 다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까먹기 때문에 자꾸 일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갑인지 어린지 잘 살펴보고 내가 어리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10번째 개는 거꾸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내려오면 결국은 이런 개겠죠. 그렇죠? 하늘만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천이잖아요. 요 천이고 이건 택이에요. 우물 천택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